반갑습니다. 그린콘 3강. 오늘은 성공을 부르는 필수 벤치마킹 비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벤치마킹이 무엇인가요? 좋은 예시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드는 그림 컨텐츠 혹은 그림을 그리는 모든 창작 과정은 이런 벤치마킹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365일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 나만의 황금을 발견하라 라고 적어놨죠.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좋은 콘텐츠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나에게 도움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배우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벤치마킹 비법을 볼 거고요. 정말 다양한 좋은 릴스나 게시물 예시를 저와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도 집중력을 놓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 대신에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딱 모아놨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껴지겠죠? 그냥 바로 컨텐츠를 내가 개성 있게 제작하면 안 될까? 왜 벤치마킹을 굳이 해야 할까? 저는 이 과정을 마치 나의 목표점까지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순히 카피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좋은 예시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3강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그림 창작자가 인스타에서 꼭 해야 할 3가지. 두 번째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메가 키워드 8가지. 세 번째는 내 컨텐츠를 5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벤치마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루에 인스타그램 얼마나 보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무엇을 보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아마도 수업 이전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셨을 것 같아요. 먹방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밈이나 뭐 음악에 춤추는 릴스라든지 너무 다양한 콘텐츠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 그림 수익화, 그림 엔잡, 이모티콘 작가, 캐릭터 등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목표점에 관련 키워드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알고리즘이 또 안 꼬인다고 알려드렸죠.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지 않으면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굉장히 뻔한 소리 같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매일매일 제 일에 관련된 키워드나 선배님들 계정에 들어가서 좋은 컨텐츠를 진짜 많이 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 그리고 저장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스타 생태계에서 선배, 경쟁자들의 컨텐츠를 숨 쉬듯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좋은 콘텐츠를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초반에 알려드렸었죠. 그냥, 이거 좋다. 뭐, 친구한테 공유하고 끝? 그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콘텐츠에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 장점 한 개 정도는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영상의 도입부 방식이나 자막의 서체, 배경 음악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나의 다음 콘텐츠에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뒤에서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림 창작자가 인스타에서 꼭 해야 할 3가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키워드를 계속 말하게 될 건데요. 디깅이라는 거예요. 디깅이라는 거는 디그가 파는 거거든요. 땅을 마치 채굴하고 판다. 이 행위를 디그라고 하는데 디깅이라고 하면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파내며 채굴 혹은 발굴하다. 우리는 앞으로 이 디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보는 만큼 좋은 콘텐츠를 찾는 만큼 인스타에서는 이 계정은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는구나. 많이 추천하고 보여줘야지 하고 그런 콘텐츠가 나에게 굴러 들어와요. 전혀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계속 보시게 되면 점점 나와 관련 있는 좋은 콘텐츠는 멀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디깅. 이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알짜배기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앞에서 예시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그림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하셔야 그 키워드에 관련되어 있는 현업자, 즉,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의 좋은 계정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팔로우를 하셔야겠죠? 팔로우하고 좋은 게시물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공유, 저장까지 꼭 하셔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정에 이런 게시물들이 착착착 모이게 됩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대표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패드 드로잉, 뭐 디지털 드로잉, 프로크리에이트 드로잉 이런 것들은 인스타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대표 키워드에 속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아이패드 드로잉이라고 검색했을 때 추천, 계정, 오디오, 태그, 장소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추천 탭에서요, 릴스와 피드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사실 릴스 노출 빈도가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릴스가 노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키워드 조사를 하시다 보면요. 아,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하는구나. 나는 어떤 키워드를 내 프로필에 적용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형 키워드 화면 예시입니다. 저와는 아마 여러분들의 화면이 다를 거예요.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거나 제 팔로워들이 연관이 있는 계정별로 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화면이 뜨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림 수익화, 아이패드 드로잉, 디지털 드로잉 이렇게 대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뜨는 계정들을 한번 봐주세요. 뜨는 계정들 닉네임 옆에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키워드를 내 프로필 이름 옆에 세팅을 해두고 열심히 인스타그램을 키우고 활동을 하면요. 인스타에서 우선적으로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계정을 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닉네임, 즉 프로필 설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1강, 2강 때 뾰족한 프로필 세팅, 캐릭터,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쯤 되니 키워드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컨텐츠는 혹은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고 소비가 되는 키워드는 무엇이지? 그러면 이 키워드를 인스타그램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많이 보여줘야겠다라고 인스타그램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은 결국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특성을 파악을 하는 건데요. 이 키워드는 왜 검색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는 그게 바로 시장의 규모를 말을 하는 거고요. 키워드를 찾는 타겟, 대상은 누구일까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패드 드로잉은 전반적으로 아이패드를 쓰는 사용자일 것이고 디지털 드로잉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할 것이고요. 스톡 챌린지는 스톡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초중급자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할 겁니다. 디지털 캘리는 어떨까요? 캘리그라피 중에서도 디지털 드로잉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나 작가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게 되시겠죠? 그러면 이 키워드 관련되어 있는 수익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키워드 특성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예시로 키워드 첫 번째는 강력한 욕망입니다. 즉, 그림이 돈이 되는 경험과 정보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키워드에 관련되어 있는 해시태그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방구석 수익화, 무자본 창업, 스톡 작가, 그린 엔잡러 같은 키워드가 사람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게시물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릴스나 캐러셀을 올리고 아래와 같은 해시태그를 쓰면 되겠죠. 이제는 캡션에 5개의 해시태그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많이 쓴다고 게시물에 이런 노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게시물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만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림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즉, 상품, 굿즈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나 그것을 구매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래와 같은 키워드를 보시면 다꾸 스티커, 다꾸, 굿노트 속지, 캐릭터 스티커 등 내 그림이 상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세 번째는 배움인데요.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이러한 스킬을 배우고 싶은 초보자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키워드가 관련이 있겠죠. 아이패드 드로잉, 프로크리에이트 강좌, 그림 초보, 아이패드 드로잉 클래스, 이런 키워드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배움, 강사, 이런 활동을 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키워드를 쓰실 수가 있겠죠. 다음 키워드 특징은 소속감,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로 취미를 넘어서 뭔가 내 직업화하고 싶다. 이것에 관련된 롤 모델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키워드가 있겠죠. 뭐 그림쟁이, 그림러, 육아만 부업, 디지털 노마드, 자기계발, 뭐 이런 것들. 그림을 단지 그냥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찾고 브랜딩을 하고 스토리를 쌓아가고 그런 캐릭터를 가질 때 이런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컨텐츠의 찰떡인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요, 이거는 저의 예시인데요. 메인 키워드는 저는 그림 수익화, 뭐 그림 엔잡러, 미술 강사 이런 대형 키워드가 저의 메인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키워드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어를 쓰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디자이너, 프리랜서, 워킹맘, 그림쟁이 이런 키워드들을 제가 게시물을 올릴 때 이렇게 섞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키워드들이 저의 잠재 고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타겟 1로 보면 디지털 드로잉이나 그림을 통해서 취미를 넘어서 이력을 만들고 싶은 디지털 드로잉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취미, 이력으로 유감한 분들과 좀 더 깊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와 소통하는 많은 팔로워 분들이 유감한 분들이 많으세요. 세 번째는 그림 계정을 키우고 싶은 창작자, 즉 인스타그래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가 그냥 막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정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내가 소통해야 되는 고객층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까지 아마 생각을 하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찰떡 키워드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사고를 확장시켜서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볼게요. 파트 2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메가 키워드 6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인스타그램에서 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에 너무나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은 대중들이 선택하는 대형 키워드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키워드 카테고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리, 음식, 패션 뷰티, 육아 리빙, 교육 코칭, 마케팅 브랜딩, 창작 예술 분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림 계정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왜 굳이 이 수업에서 다른 키워드들을 보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라는 디지털 드로잉 도구가 다를 뿐이지 사람들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보게끔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건요. 이런 키워드들의 컨텐츠를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계속 그림에 관련된 계정만 보면요.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다른 메가 키워드 카테고리에서 좋은 콘텐츠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요리와 음식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나 음식은 정말 대형 메가 키워드입니다. 인스타로 요즘 이런 영상들 많이 보실 거예요. 뭐 계절이면 뭐 봄철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 혹은 유행하는 거 있으면 뭐 요즘 집밥 트렌드 뭐 10만 원 장 봐서 반찬 뭐 20가지 만들기. 그래서 집밥, 반찬, 레시피와 같은 게시물이 많아요. 그럼 이런 게시물을 보면 일단 비주얼적으로 어떻죠? 너무 딱 봐도 먹음직스럽고 화질이 뚜렷하죠. 그리고 그냥 요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넣어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 뭐 유아식, 야식, 뭐 자취생 집반찬, 대중적인 음식 장르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컨텐츠를 만듭니다.
나중에 뒤에서 예시를 보시겠지만 썸네일의 카피, 그리고 나레이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리나 음식 카테고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다양한 벤치마킹 영상들을 보실 거예요. 여기 다 계정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 계정 추천은 여기 보시는 바로 밝힐 수가 있고요. 한번 이런 계정들은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와 스토리가 결합된 유형이에요. 현재 강의를 하는 시점에 너무너무 화제가 많이 되었던 바로 두쫑쿠. 이 두쫑쿠를 어떻게 만드는지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영상인데 함께 보실게요. 와. 첫 번째 시도 들어가 볼게요. Let's go. 기술보다 완전 완벽한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지, 이거지. 이거 오, 위에 핏땀 오, 괜찮아. 오, 따뜻한 소리 난다. 우와. 다시 알아? 어. 와. 오, 그렇다네. 우와. 오빠가 어. 또 들어가죠. 선생님 여기 선생님 다시 다시 돼가지고 음. 근데 선생님 만드신 건 아니죠? 만들었어요. 아, 어쩐지. 진짜. 짜잔! 다 풀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두쫑쿠를 만들고 회사분들이랑 나눠 먹는 영상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두쫑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회사 동료들이랑 막 실패하면서 어떻게 이러면서 만들고 그걸 나눠 먹는 스토리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도 한 겁니다. 단순히 두쫑쿠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랑 실패를 하더라도 같이 만들고 다 나눠 먹었다라는 스토리가 담긴 것이죠. 두 번째는 서두 후킹이 있고 비주얼이 강력한 영상인데 한번 보실게요.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매콤한 맛 매운 어묵 김밥입니다. 먼저 팬에 어묵과 기름, 양념을 넣어 볶을 건데 비법 양념은 아래 적어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어묵에 간이 잘 되도록 볶아준 다음 밥에 소금, 통깨, 참기름 넣어 밑간을 해주세요. 이제 김 위에 밥, 깻잎, 단무지, 어묵 순서대로 올리고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이거 진짜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첫 번째, 후킹입니다. 이거 진짜 중독적이에요 하고요. 비주얼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화면이 확확확 넘어가면서 음식을 만드는 순서가 빨리빨리 딱딱딱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음식 관련 릴스를 볼 때 서두 후킹적인 요소를 많이 보고요. 카피를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음식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데비 플러스 감성인데요. 이 계정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랜파 이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손녀와 함께 이렇게 집에서 소소하게 밥을 해 먹는 건데요. 이거 카피를 보실까요? 햄버거 먹자는 손녀딸을 위한 96세 할아버지의 요리예요. 햄버거와 할아버지의 요리가 뭔가 대비가 되고 있죠. 한번 보실게요. 맛있겠지?
맛있겠네요. 배가 고픕니다. 어떠세요? 이 계정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96세 할아버님이신데도 정말 정정하시고, 이렇게 요리를 뚝딱뚝딱 잘하시고, 손녀, 딸과 이렇게 딱 나눠 먹고, 저희 젊은 세대에게 뭔가 위로를 전하는 그런 굉장히 진솔한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비 감성이 들어간 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취생의 요리예요. 자취를 하면 뭐 해 먹지가 굉장히 고민일 텐데, 어떠한 공감을 일으키죠. 자취생, 그리고 12번째, 그냥 요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12번째 한다. 자신의 도전기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생 12번째 요리 도전기인데요. 저는 중국집에서 파는 고슬고슬한 볶음밥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밥을 좀 눌러주고 계란을 밥에다가 풀어야 된대요. 이제 막 섞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스팸도 잘게 잘라줄게요. 파기름 만들어주고 스팸 넣고 계속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익었으면 계란밥 넣어주면 되는데 사실 볶으면서 이게 고슬고슬해질까 불안불안 일로 계속 볶으니까 이게 고슬고슬해지더라고요. 볶음밥을 내가 만들다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맛평가 진짜 그냥 꿀맛 너무 고슬고슬했고요. 스팸도 딱 먹기 좋게 적당히 들어가서 더욱 좋았습니다. 오, 자, 이런 요리 음식 영상을 보면 뭔가 화려해야 될 것 같고, 막 셰프가 나와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만들고 실수도 하고, 그리고 좀 비주얼을 좀 빠르게 그 과정을 탁탁탁 잘 보이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데요. 이렇게 요리 음식 릴스 컨텐츠에서는 딱 서두에 들어가는 어떠한 후킹적인 카피라든지 썸네일 카피, 그리고 이 요리의 일련의 과정을 탁탁탁 잘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패션과 뷰티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본능적인 부분이죠.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이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패션 뷰티 시장도 정말 메가급 키워드죠. 해시태그 예시를 본다면요. 다이어트, 피부 관리, 패션, 뭐 이번에 올해 유행하는 봄 패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겠죠. 제가 넣어놓은 사진들을 보시면요. 다이어트 홈트, 여드름 피부, 겨울 코디와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키워드 특성상 나의 몸이나 어떤 얼굴의 모습이 자세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키워드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우리가 얼굴에 드러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매력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게시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다이어트 어때요? 이거는 남녀노소 다 떠나서 건강한 몸을 예쁜 바디 쉐이프를 유지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보여줄 때는 과한 보정이나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어떠한 컨텐츠든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포 애프터가 명확한 게시물이 많아요. 예를 들면 30kg를 뺀 홈트 방법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살이 쪘을 때의 모습과 살이 빠졌을 때의 모습이 명확하게 대비가 돼야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 정말 살 어떻게 뺐지? 신기하다. 한번 봐야지 라는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품 정보를 소개하는 게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관심이 있으실 텐데 특정 메이크업 상품이나 그에 유행하는 뭐 기초 화장품, 클렌징템이라든지 이런 제품 정보 소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해서 상품이나 나의 이미지를 판매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결국에는 그림 상품을 그려서 그것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즉, 세일즈의 효과적인 컨텐츠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썸네일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클릭을 탁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피나 비주얼적인 게 나타나는지, 저는 패션 뷰티 쪽을 이렇게 시장 조사하다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좋은 게시물을 살펴볼게요. 이거는 제 메인 계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도 벤치마킹 공부하는 서브 계정으로 이런 게시물들을 많이 봐요. 보다 보면 야, 정말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많다. 센스 있게 연출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예시는요. 브랜드 플러스 정보입니다.
여기 카피를 보실게요. 루이비통 매장에서 알려준 목도리 매는 법. 딱 10초 만에 알려줄게요. 이런 부분을 보면요. 아, 루이비통 매장? 뭐 옆집 언니가 아니라 루이비통 매장에서 알려줬대요. 보자마자 사실 클릭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딱 10초 만에 알려줄게요. 직관적이죠. 그냥 뭐 쉽게 알려줄게요. 그냥 알려줄게요가 아니라 10초 만에 알려준대요. 보시면요, 순서를 1, 2, 3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글씨도 굉장히 잘 보이죠? 그리고 빨리 뭐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감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뭔가 알아보기도 쉽고, 이렇게 매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카피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비포 애프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쓸 수 있잖아요. 처음에 스케치만 했을 때는 사실 뭔가 와닿지 않죠. 근데 채색을 하고 그거를 뭔가 내가 키링이나 상품으로 딱 만들었을 때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뷰티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커버하는 방법 등급. 먼저 톤업 선크림을 좀 큰 여드름이 났는데 이렇게 말끔히 커버가 됩니다. 진짜 자, 이거는 제가 편집을 했어요. 왜냐면 좀 길었거든요. 이렇게 여드름이 크게 났대요. 근데 처음엔 이랬는데 비포, 애프터를 보실게요. 여드름이 여기 있었던 적도 없었던 것처럼 커버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드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커버를 하는 방법을 자막과 딱 명확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 가렸는데 여드름이 그대로 보이면 의미가 없겠죠. 이 영상은 좀 재밌거든요. 공감 요소와 질문을 던지는 컨텐츠예요. 32살 유부녀 동창회 가요. 옷 골라주세요. 32살 유부녀 동창회.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소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중요한 결혼식이나 동창회나 약속 있을 때 뭐 입지라고 친구들한테 많이 보내거든요. 여자들끼리는 그런 걸 막 사진으로 공유하면서 물어보기도 해요. 마치 이 영상을 보는 팔로워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입고 가죠?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추는 건요, 하나의 시각적인 재미예요. 좀 귀여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키워드별로 동안 어필, 이렇게 청순 어필. 어떻게 보면 코디가 뭐 화려하고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이런 옷을 많이 입으시거든요. 자, 이렇게 춤이 뭐 화려하진 않고 되게 귀엽죠. 친근하죠. 정말 제 친언니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 게시물이 이런 예시입니다. 마지막은 이것 또한 공감 요소, 정보 질문인데요. 이런 나레이션이나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근데 옆방 어머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돌잔치를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실제 돌잔치를 하는 모습인데 옆에 누가 물어봤대요. 그러다 로비에서 마주쳤는데 죄송한데 얼굴에 어떤 관리 받으셨어요? 피부 관리 뭐 받으셨어요?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본인이 관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당황한 표정 지으니까 저는 어떤 관리를 받아도 애 낳고 나니까 푸석한데 피부가 유리알 같으셔서요. 공감 요소죠. 아이 낳고 피부 푸석푸석한데. 이거는 저도 가지는 고민인데 피부가 정말 너무 좋으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뷰티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긴 하신데, 세일즈 이런 스토리가 너무 좋죠. 이런 자막도 효과적이죠? 색깔도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잘 보이게 글자를 넣고 있어요. 저도 이거 바로 댓글 달았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키워드 주제별로 어떻게 하면 나의 매력과 이런 제품을 팔 수 있는지를 잘 살리는 예시를 네 가지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공감 가시죠? 여자분들이면 100%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 주제는 육아 리빙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주제고 이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주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계정 게시물들 많이 본 적 있으시죠? 사진을 보시면 육아툰, 살림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굉장히 밀접한 키워드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나 스토리 요소가 굉장히 좋고요. 요즘에는 육아 인스타툰으로 협찬도 받으시고 자체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또한 살림 같은 경우는 살림에 대한 꿀팁이나 정보, 살림템, 제품을 광고하는 계정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화려한 영상미보다는
보면요, 리얼한 게 더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육아하는 그 현실이 어떤가요? 막 예쁜 잠옷 입고 정리가 다 되어 있고 그런 집에서 육아를 하나요? 사실은 아니죠, 현실은. 그래서 그런 현실, 리얼리즘을 잘 강조하면 좋습니다. 육아 쪽도 한번 게시물 좋은 예시를 볼게요. 네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계정 다 보이시죠? 자,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엄마가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관찰 카메라처럼 보는 거예요. 엄마의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리얼하게 카메라를 이렇게 딱 설치해서 찍고 있죠. 자막도 이렇게 원데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달려가서 아빠를 안아줍니다. 네, 엄마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 근데 이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제가 안아주거나 이렇게 인사를 딱 하면요,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이렇게 엄마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를 그냥 말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카메라로 설치해 놓고 일주일 동안 찍은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휴머니즘이 느껴지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요소예요. 리얼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을 저도 가끔 찍는데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긴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워킹맘의 바쁜 일상입니다. 자, 엄마의 바쁜 워킹맘의 일상인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차 안에서 화장하시고, 옷도 급하게 입고, 애들 먹을 거 챙겨놓고. 저도 뭐 거의 이런 일상인데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감 요소,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에요. 굉장히 신기한 제품인데 같이 보실게요. 이거 아이들 집중력 잡아주는 찐템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이들 집중력 잡아준 찐템이에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건네고 있죠. 틀어달라고 엄마 붙잡는 거 다들 한 번쯤 겪죠. 시간도 안 되고 계속 그려주기도 힘들고 조금만 틀어주면 다시 해달라고 난리 나고. 그래서 이 로봇이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예요. 카드를 넣으면 로봇이 직접 따라 그려주고 아이들은 옆 굉장히 신기합니다. 일단 카메라가 딱 화면을 보여주는 게 명확하죠. 이 각도가 굉장히 좋아서 상품이 그림을 그려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엄마 뭐 그려줘, 그려줘 많이 하거든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클로즈업도 되고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를 해왔어요. 그만큼 썸네일 카피가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딱 사람들이 봤을 때 클릭을 하고 싶은 카피를 넣는 게 중요해요. 이쪽에 보시면 우리 집 수건장에 수건이 없는 이유. 수건장인데 수건이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싼 요금제가 필요 없는 이유라고 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찢어진 벽지 이렇게 보수하세요 하고 정말 찢어진 벽지에 이렇게 보수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궁금하다, 클릭해보고 싶다라는 멘트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썸네일의 카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부터 릴스를 올리지 마시고요. 내 그림 창작 활동이나 그림 상품을 올릴 때 반드시 이런 카피를 넣어주시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교육 코칭 쪽이에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로 교육을 하고 배우는 세상이죠. 저도 강사 활동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교육 쪽은 어떠한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일단 예시로 영어 교육이나 뭐 엄마표 영어, 엄마표 홈스쿨 이런 키워드가 인기죠. 릴스 교육 쪽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교육이라고 해서 딱딱하거나 재미가 없으면요, 사람들 안 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혹은 숏폼으로 찍었을 때 짧지만 이해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까지 코칭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달력이겠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할지 전달력이나 목소리,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리얼함. 리얼함이 많이 나오죠.
자꾸 내 게시물에서 사람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화려하고 꾸며져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아이가 등장을 했어요. 엄마와 퀴즈를 할 텐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소리는 안 들어갔는데 이제 자막이 나와 있어요. 영어 문제인데 이 아이가 신박한 답을 합니다. 나는 7과 9 사이에 있고 8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일까요? 그럼 숫자를 생각하죠. and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춘 모습을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웃는 모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엄마와 딸이 영어 공부를 하는 엄마와 딸이 나누는 대화인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7과 9 사이에 있는 거 8 아니야? 숫자만 생각하죠. 근데 의외성에 이런 답변을 맞추는 아이의 모습을 찍은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달력 멘트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카피를 한번 잘 봐주세요. 아예 1도 몰라도 출근 전에 앵커만 알고 갑시다. 이걸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음성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엑셀을 가르쳐주는 계정이에요. 엑셀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에 자막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가시성이 좋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엑셀 화면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자막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잘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자, 이런 화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드로잉 앱을 쓰는데 드로잉 앱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축키 세 가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디지털 드로잉 화면에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캔바와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사람들이 저장을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저장해두고 다음에 보고 써야지 라는 것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계정이기도 하고 유명한 계정이거든요. 릴스 컨텐츠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코칭 계정이에요. 화면에 두 명이 내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방식인데 자막이나 효과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해야지. 깔끔하게 나만의 형식으로 매일 올려야지. 많이 검색돼야 되니까 도배해야지. 본문을 알차게 써서 검색되게 해야지. 팔로워 활동이 제일 많은 6시 정각에 딱 올려야지. 매일 완성되는 대로 시간 상관없이 올리고 자야지.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새로 파야지. 콘텐츠가 별로인가? 내용을 바꿔 테스트해봐야지. 업로드 했더니 너무 힘들어. 소통은 패스. 업로드 했으니까 답방이랑 릴스나 어떠한 이런 SNS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본질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일단 마이크로 말씀을 하시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잘 들리죠? 화면에 넘어가는 이런 자막이나 효과음이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은요, 이것 또한 리얼함이에요. 한 가정집에 정말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아이들이 했던 자료가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 기록이 남겨져 있죠.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의 댓글도 달리고요. 더 소통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자료를 주는 방식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키울 때 굉장히 도움되는 컨텐츠의 양식입니다. 다음은 마케팅이나 브랜딩 쪽인데요. 이 분야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분야예요. 내가 장사를 하든 어떤 물건을 팔든 내가 수업을 하는 강사이든 나에 대한 마케팅이 없다면 사람들은 나를 알 수도 없고요. 판매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계정들은요.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보셔야 하는 다양한 인사이트, 브랜딩 트렌드, 정보 등을 접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절대 안 좋은, 피해야 할 이렇게 부정으로 시선을 끌고 있고요. 5가지를 또 번호를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 칠판에 종이를 떼는 방식으로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을 사용을 했어요. 영상 보겠습니다. 때는 마케팅 문구 5가지. 비싼 상품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말하세요. 할인해드립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할인해드립니다라고 말하세요. 저렴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라고 말하세요. 도입하세요라고 말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라고 말하세요. 새로운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혁신적인이라고 말하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마케팅 문구인데요. 이런 것들은 카피라이팅이나 마케팅 도서에 봐도 이런 예시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기억하시고 내가 다음에 어떠한 릴스 콘텐츠나 내 상품 판매할 때, 이런 멘트 써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실질적으로 저장이나 공유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도입부와 설명 화면, 이 장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스타 그 소식 들으셨어요? 질문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부정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거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 기능 제대로 활용하면 조회수 터지는 콘텐츠 만들 수 있어요. 나레이션과 자막이 이 기능이 중요해요. 있었는데요. 화면이 낮죠?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게 이 기능을 켜면 첫 이렇게 72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는 애니메이션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릴스 올릴 때 테스트 버튼을 켜면 끝. 여러분들 이거 아셨나요? 테스트 기능은 저도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도입된 정보를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드셨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기능 활용하는 방법 싹. 여러분,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도입부와 설명을 잘 도와주는 화면의 전환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내용과 통하는 얘기예요. 좋은 게시물들을 많이 보시면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증명된 좋은 콘텐츠를 보면서 벤치마킹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여러분, 템 3가지, 절대 후회 없는 간식 3가지. 절대 후회 없는 운동복 5가지. 퍼지는 영상에는 후공식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영상을 만들던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검증된 후기요. 자, 훅이라는 건요, 낚는다는 뜻이에요. 즉, 어떠한 컨텐츠를 눌렀을 때 그 도입부에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훅 리스트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증명되어 있는 컨텐츠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목적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리얼리티, 즉 카메라 밖에 있는 상황을 보여줘요. 우리가 릴스를 찍을 때요, 막 화려하게 찍고 막 뚝딱뚝딱 찍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영상이 나올 수 있는지 카메라 밖에 리얼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런 여행 릴스를 찍을 때 이렇게 찍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봐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리얼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많이 봐야 하는 창작 예술 분야인데요. 그림만 그리는 분들이 있진 않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창작 분야의 드로잉이나 페인팅, 창작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궁무진한 분야가 있어요. 단순히 작품을 그냥 완성된 것만 보여주고 띡 올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창작자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도 자꾸 드러내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팬이 되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의 팬이 모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저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초심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과정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정말 정말 많이 드릴 겁니다. 근데 그냥 초심자의 과정이 아니라 이모티콘 팔아서 도쿄 가기래요. 이모티콘을 팔아서 도쿄를 간다고? 제목부터 뭔가 재밌죠? 이게 바로 카피가 가지는 힘이에요. 그냥 내가 뭐 이모티콘 팔기, 이모티콘 팔아서 돈 벌기가 아니라 이걸로 여행 경비를 번대요. 그렇다면 이거를 뭐 다른 아이디어로 전환하면 뭐 이걸로 뭐 우리 아이 가자값 벌기, 반짝값 벌기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가기 2탄 차곡 2일차 여러분 저 인생 첫 여권 만들었어. 여권 만든 것까지 나옵니다. 이모티콘 처음 그릴 땐 제출용 사이즈도 모르고 어떤 초보자의 마음이 나와요. 뭐가 내가 다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아, 나 이런 것도 몰랐는데 했다.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오죠. 업본이 비행기표 예매할 정도는 모인 거 있죠. 저 그림 각 잡고 비행기표 예매할 정도로 모은 것도 수익 인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 템플릿 보내. 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템플릿 보내드릴게요. 아, 계속 패턴이 보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주는 역할을 해야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이분이 정말 도쿄 여행을 갈까? 도쿄 여행 가서 어떠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렇게까지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 영상도 초보자가 어떻게 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통과하는 과정을 유머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치밀한 게 있었거든요. 기획 아이디어 노트를 공개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할 때는 조사해라 막 이런 거를 이건 뭐야?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영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카카오 이모티콘인데 이분도 이거를 출시하기 이전에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초보자의 성과나 실패를 솔직하게 공유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창작 과정을 카메라를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 마치 내가 이 사람의 노트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꾸를 하는 영상입니다. 스토리도 들어있으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 펜, 샤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한 컷에 이렇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림 릴스를 찍을 때 바깥에서 어떻게 찍는지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치대는 여러분 다 구매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해서 찍을 수 있는 삼각대나 도구는 다 구비를 해두셔야 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도를 좀 변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찍으실 때는 한 30초에서 1분 혹은 1분 이상 한 각도에서 찍다가 각도를 또 다른 각도로 바꿔서 이렇게 찍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의 뷰, 시점을 이렇게 카메라 영상으로 딸 수가 있어요. 이분도 그렇게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찍고 있어요. 그림이 완성되는 모습이 이 종이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화면에 다 담기고 있죠. 찍으면서 일시 정지도 눌러가면서 찍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점이 바뀌죠. 핸드폰은 사라지고 딱 그림만 보이는 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릴스를 찍는구나라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작하는 그 책상에서의 화면을 정말 적극적으로 촬영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예시를 봤습니다. 인스타에서 소비가 되는 메가 키워드에서 다른 장르라도 터지는 영상의 비밀은 공통적이구나. 후크, 영상에 도입되는 시작 부분과 영상을 풀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나 내가 뭔가 판매하는 세일즈 부분까지 언급을 하는 그 흐름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파트 3에서는 내 컨텐츠를 5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벤치마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콘텐츠 주제가 달라도요, 중요한 핵심은 같아요. 저는 이걸 5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클릭을 부르는 썸네일, 마케팅 카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초반 5초 내지 3초의 후킹이 중요해요. 훅 공식이라고 했죠. 질문을 던지거나 부정어를 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딱 대화를 거는 것처럼 딱 말하는 방법이에요. 3번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들리려면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말투라든지 이 나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는 자막을 넣는 것, 그리고 내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이나 효과음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효과음이 나의 음성을 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요소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 릴스 혹은 게시물의 명확한 목적성이에요. 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지 아니면 내 그림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관련된 상품을 광고한다든지 명확한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5번째는 자신만의 컨셉이 있어야 돼요. 즉, 이 컨셉으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게시물 스타일이 올릴 때마다 자꾸 바뀌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일관된 컨셉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컨셉 부분은 수업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벤치마킹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거는 제가 25년도에 6월에 올린 영상인데 27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장과 공유를 해주셨어요. 공유만 해도 1만 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이게 신기한 아이패드 관련 드로잉템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상품을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좀 팔로우를 모으기 위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으로 만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은 쿠팡 파트너스랑 연동해서 판매까지 이제 했던 상품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이 영상이 터졌고 어떤 거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지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화면에는요, 왜 붓으로 패드에 그려? 라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것처럼 영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하죠? 왜 붓으로 패드에 그려? 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하죠? 하면서 딱 이 제품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거 뭐야? 라고 된단 말이에요. 계속 볼게요. 한 붓으로 아이패드에 이렇게 그릴 수 클로즈업을 합니다. 제품이 잘 보여야 되니까 자세하게 잘 보이게 찍었어요. 작은 붓으로 아이패드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펜이 나왔어요. 펜이 나왔어요.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등도 먹었대요. 실질적으로 셀러 몇 주 동안 이렇게 드로잉 펜으로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상품이 등극됐었어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는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게 되죠. 네요. 제가 한번 써봤는데 장점 제가 한번 써봤는데 장점 3가지 알려드릴게요. 3가지로 직관적으로 정리했어요. 드릴게요. 첫 번째, 충전. 자. 콘서트 필요 없이 이렇게 특징을 1번 디지털 기기에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면서 그림 보여주고 콘텐츠를 있죠. 재밌게 연출해주기 2번 세 번째는 엄청 디테일한 표현은 좀 힘들지만 크게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방에서 이렇게 찍는 화려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림 그리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회화적인 풍경 볼 때 너무 재밌게 딱이에요. 구매 정보는 프로필 링크에 남겨두고요. 실질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고 1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떠한 영상의 목적이 필요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썸네일은요, 아이패드에 진짜 붓으로 그리는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전자기기에 진짜 붓으로 그린다고? 라고 호기심을 대비적으로 단어를 줘서 만든 카피입니다. 초반 도입부 중요하다고 했죠. 훅 공식이 있어야 돼요. 왜 붓으로 패드에 그려? 라고 장면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하죠? 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목소리는 잘 들리게, 배경음악은 화면 속도가 좀 느린 화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템포에 맞춰서 음악을 인스타그램에서 골랐어요. 이 영상의 목적은요,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였고요. 부가적으로는 제가 판매를 하는 쿠팡 파트너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재밌는 정보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판매까지 조금 더 일으킬 수 있게끔 제가 이 릴스를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되는지 이 5가지 조건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장르는 달라도요, 좋은 콘텐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콘텐츠의 스토리,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로 나의 팔로워 혹은 잠재 팔로워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강을 마무리하면서 과제를 전달을 드릴게요. 메가 키워드 중 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릴스 5개 링크를 공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카페에 작성을 해주세요. 내가 그림 계정으로 운영하는 것들로 막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요, 알고리즘이 엉키거든요. 그러니까 서브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여러 가지 장르를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상강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 동안에는 영상 일부를 편집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첨부드린 엑셀 파일 벤치마킹 표를 보시면 강의 원본들과 그 외에 좋은 벤치마킹 예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컨텐츠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